뉴스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선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에선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을 발표합니다. 검찰은 앞서 4시간가량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왜 당원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수 제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제 씨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참전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 파병설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재보궐 선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승리하며 텃밭을 지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당과 정부에 쇄신 기회를 주셨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초단체장 4곳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2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야권의 단일화로 최대 접전지로 꼽히던 부산 금정에서는 구의원 출신 윤희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금정구 미래를 결정짓는 금정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동훈 당대표님을 비롯한 인천 강화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쇄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많은 리스크가 있었지만 한 대표의 강경한 대응이 보수층 결집을 이끈 것이라며 한 대표가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한 대표는 다음 주 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그동안 요구해왔던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 등 강한 발언권을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텃밭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모두 승리했는데요. 호남 민심은 다시 한번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야권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개표 초반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장 후보가 최종 득표율 41.08%를 얻어내며 텃밭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군정의 소임을 맡겨주신 위대한 우리 영광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변을 예고했던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득표율 30.72%를 얻었고 조국 혁신당 장현 후보는 26.5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전남 곡성 선거도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는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20%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곡성 군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했던 공약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보궐선거에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민심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도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한 달 호남살이에 나섰던 조국혁신당과 군소야당의 반란을 꿈꿨던 진보당은 높은 민주당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호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 밝혔는데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혁신학교 사업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강세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나며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 교육감은 50.2%를 득표하며 45.9%를 획득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를 약 4%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를 재임한 정 교육감은 조전 교육감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사업 같은 조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 그런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역사 교육도 강화합니다. 정 교육감은 역사위원회와 역사자료센터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역사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당선 직후 한강 작가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미래를 밝힐 열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게 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재보궐선거 결과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 전체적인 선거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부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승리하면서 각각 정통적인 강세 지역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성적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체면 칠해는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 처음에는 지역 선거다, 미니 선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투표율도 높고 관심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번 선거가 여야 전통적인 텃밭에서 그것도 단 4명의 기초단체장만 뽑는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이 53.9%를 기록하면서 직전 보궐선거인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보다 높았고요. 또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도 뛰어넘었습니다. 호남, 특히 영광에서 진보 진영 간 3파전 구도가 갖춰졌고 또 여야 대표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면서 선거의 판이 커졌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일단 선거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무승부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각 당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내 입지가 견고해질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텃밭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선거 막판 김건희 여사 의혹, 특히 명태균 씨 논란이 거듭되면서 여권의 악재가 컸거든요. 실제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접전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 6차례나 이 지역 찾으면서 사실상 개인기로 위기를 돌파했다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당 사령탑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건 물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직후 당도 부여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면서 쇄신의 뜻을 재차 밝혔고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면은 민주당도 텃밭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좀 약진을 하면서 치열했잖아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호남의 신뢰를 다시 얻으면서 이재명 2기 체제에 힘이 실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에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당 후보도 선전하면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었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영광 군수의 무소속이 당선된 사례도 많았다면서 민주당 승리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당도 호남이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를 보내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달 2개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 11월 위기설도 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조국 대표, 이번 선거에서 좀 한계를 맞이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선거의 판을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네. 일찌감치 호남살이를 선언하면서 지역 기반을 확보하고 또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영광에서 진보당보다도 낮은 표를 얻으면서 당의 확장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재설정은 물론 전국 정당으로서 외연 확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170억 원어치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서울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그렇게 못하겠다며 임기 도중 자진 사퇴를 한 건데요. 서울 구로구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세금 30억 원을 쓰게 생겼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구청 앞에서 시의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임기 2년 만에 자진 사퇴한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로구청장 대신 사죄하는 모습입니다. 문 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IT 업체의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고 인사혁신처가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했지만 1, 2심 모두 졌습니다. 구청장 업무와 업체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고 법원이 본 것인데 규모만 170억 원어치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구로구민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문 구청장은 건강 때문이라고 즉답을 피합니다. 우선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2022년 공천 때부터 백지 신탁 문제가 지역에서 불거졌지만 당시 문 구청장이 연관성이 없다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냥 개인 사업해야지. 원래 나라 일을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지 아예. 맞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역사상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임기 도중 자진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집니다. 구로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3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짓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지난달 말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수상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혼희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수상 이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한 작가가 국내 독자를 상대로 내놓을 첫 마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군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파병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이다 가짜뉴스다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전선 활동을 확인했다며 파병설을 공식화했습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Фактично це участь вже другої держави у війні проти України.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군 수천 명의 훈련 정황이나 폭격으로 북한군 장교의 사망 등 첩보 정황이 쏟아져 나온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겁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규군 파견 문제는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이 상호 러브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나토는 사실 확인에 말을 아끼면서도 북러 관계 밀착을 꼬집었습니다.
Again, we do not have reports confirming this, but of course it is highly worrying. And even if it is not true, North Korea is already supporting the war effort. I mean, maybe not.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 주장에 대해 전쟁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 여기에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들의 명단에 군인은 없고 정부 대표단만 파악된다며 가짜뉴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보병 10,0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이뤄진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 관계와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과 함께 헌법 개정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가수 제시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면서 폭행을 외면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를 빨리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선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제시가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제시 일행에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앞서 소속사는 폭행 가해자와는 당일 처음 본 사이라고 밝혔는데 제시도 모르는 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사건이 아니고 저희가 제시는 SNS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한 누리꾼이 제시를 범인은닉 도피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은 커졌습니다. 경찰은 제시를 상대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조사한 뒤 가해자 신원을 파악해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장 지붕 사이로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금속 공장 용광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작업하던 30대 태국인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성북구의 한 지하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7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웅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건물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자가 추락한 곳은 다름 아닌 울산경찰청 주차장이었는데요.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던 음주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물고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바짝 뒤쫓습니다. 앞서가는 차와 충돌하려는 순간 운전대를 90도로 꺾더니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는 한 건물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가 추락한 곳은 바로 울산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놀란 근무자들이 나와보니 운전자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행설수설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안 됐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했고 음주가 이제 0.153이 나와가지고 이미 동행해서 그 지구대 데려갔다가 인적사항 확인하고 바로. 경찰은 경찰청 주차장으로 추락한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최근 경찰들의 개인 일탈이 이어지면서 경찰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건들을 관리하던 현직 경찰이 수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건데요. 주로 불법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렸는데 이렇게 사라진 현금만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가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의 행방을 추적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을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사과 소속이었던 A경장이 당시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A경장은 동료 직원들이 불법 도박 사건 등을 해결하며 압수한 현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라진 현금만 무려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서울 도심에 불법 담배 공장을 운영해온 중국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초등학교 바로 앞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속옷 재단 가게인 척을 하며 위장 영업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이곳에서 만들어 판 담배는 무려 13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한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치자 여성들이 우왕좌왕 움직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봉지에 쌓인 연꽃잎과 담배 제조기가 놓여 있고 밖으로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도 보입니다. 여기 또 다른 물건. 중국 국적 여성들이 모여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던 공장을 경찰이 급습한 겁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건물 두 곳 지하 1층에 공장을 차려놓고 1년 넘게 작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불법 담배는 무려 54만여 갑으로 13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매일 출근했어요. 일요일만 빼고 정상적으로 직장인처럼 생활을 했다고. 피의자들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건물에서 다른 가게로 위장해 불법 담배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작업반장인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윗선 추적에 나서는 한편 불법 담배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갔을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던 황의조 선수는 갑자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첫 재판을 받기 위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황의조 선수. 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불법 성관계 촬영이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그동안 범행을 부인했는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바로 검찰의 구형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자백 반성이 자백 맞나요? 반성 맞습니까? 황 씨가 축구 선수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오는 12월 18일 1심 선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소방관이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충격적인 비주얼로 아파트 화재 대피 노래를 만들어 화제입니다.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교와 소방악대 대원들이 참여해 만든 영상인데요. 헤비메탈 가수로 변신해 강렬한 헤비메탈 노래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화재 대피 요령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소방교는 구조대원으로 근무할 때 현장에 출동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다고 느끼면서 안전수칙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음원으로 내도 될 것 같다, 제2의 충주맨이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 환불을 받았는데 가게 업주가 입금자명에 욕설을 적어 보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식당에서 우동을 주문했는데 우동면이 얼룩덜룩하고 질겨서 남겼지만 일단 결제는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환불을 해주겠다는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식당 점주의 입금 문자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는데요.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심한 욕설이 적혀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당한 문의였는데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다고 하는데요. 많은 누리꾼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80대 나이에 넷째 아들을 얻은 할리우드 원로 배우 알파치노가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영국 BBC에 따르면 파치노는 현재 16개월인 아들 로만이 아버지인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자서전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들과 노는 것이 재밌다고도 전했습니다. 파치노는 83이었던 지난해 6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54세 연하 누르 알팔라와의 사이에서 늦둥이 로만을 얻었는데요. 현재 알팔라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며 공동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명태균 씨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MBN과 연락이 닿은 명태균 씨는 내가 왜 당원인지 모르겠다며 조사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사무총장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명태균 씨는 일반 당원으로 확인됐고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명 씨는 당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당원 여부를 묻자 본인이 왜 일반 당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임의로 가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홍준표 시장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조사라며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통로로 홍준표 캠프를 지목한 명 씨는 본인이 직원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에 대해선 악의적 편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 씨와 연결고리가 없는 한동훈 지도부는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고 명 씨에겐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지 이 명태균 씨 일거수일투족에 질질 끌려다니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코멘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권은 명 씨의 추가 폭로 여부와 함께 이번 당무감사 범위가 여권 유력 인사들이 거론된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 전반으로 확대될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다음 달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명태균 씨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곧장 설전이 벌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김정숙 여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의 딸, 아들, 사위, 부인, 청와대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려는 건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 씨, 명태균 씨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만 30명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회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그리고 운영위원장한테 깊은 유감을. 운영위에서는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반대 의견을 들어보는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야권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이 아닌 검찰 내부 다른 구성원들이 반대 입장에서 질문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내부 검증 방식입니다. 레드팀 회의는 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해 수사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자기 산하에 있는 참모들끼리 회의를 한다는 것,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생각.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주 손모 씨는 지난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4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리는 수사팀의 결론을 레드팀이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해 반박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최종 처분 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소송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최태원 회장 측이 이번 소송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등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노소영 관장 측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특유재산 쟁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른바 부부 별산제를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2심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들어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이 SK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법원 판단은 모두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봤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을 놓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지 심리 불속행으로 사건을 바로 종결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집집마다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3년 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로봇 산업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발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로봇에게 축구공을 패스해봅니다. 로봇은 공을 스스로 찾아 골대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보다 진화한 로봇은 말을 알아듣고 지시에 따릅니다. 앨리스 딸기맛 사탕 주세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앨리스 4세대 모델은 향후 로봇을 산업 현장 투입용이나 개인 비서처럼 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인간의 목소리에도 인공지능이 이를 인지하고 로봇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촉각을 느끼는 손가락으로 계란을 옮기는 로봇이 공개됐을 만큼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로봇 관련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로봇 업계에서도 그걸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 육성 보호를 위해 로봇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빚 독촉은 주 7회로 제한되고 원하지 않는 시간대엔 추심 연락을 피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주춤하면서 지난달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잠정 지수가 마이너스 0.47%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다음 달 공개될 확정치에서도 하락세가 확인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게 됩니다. 결혼 중개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며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들의 서비스 가입비가 1인당 평균 34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결혼 중개업과 관련해 1000여 건이 넘는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위약금 관련 피해가 68.4%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출렁이는 배 위에 한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작은 배에 의지해서 태평양을 무려 67일간 표류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7일간 바다에서 표류한 러시아 남성이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배에는 이 남성의 형제와 조카도 타고 있었는데 표류 도중 숨졌다는데요. 3명은 지난 8월 9일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당초 목적지에서 1000km나 떨어진 곳까지 표류됐습니다.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구조된 남성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배에서 내리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케냐에서는 코끼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이동 작업이 한창이라는데요. 이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바닥에 쓰러진 코끼리를 크레인으로 트럭에 싣습니다. 언뜻 보면 밀렵꾼들 같지만 사실 이 코끼리를 도우려는 손길입니다. 케냐에서 코끼리 개체수가 증가해 서식지 훼손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코끼리 수십 마리를 옮기는 작업은 만만치 않겠죠. 헬리콥터, 트럭, GPS 추적 장치뿐 아니라 수의사 등 100명의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다네요. 거대한 람세스 2세 동상의 모습부터 나르메르 팔레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조세르 석상까지 이집트 최고의 유물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카이로의 박물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카이로에 있는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보물들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 개관했는데 박물관을 짓는 데만 무려 1조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2002년 첫 계획을 발표한 이후 21년 만에 개관한 거라는데요. 놀라운 건 아직도 일부만 임시 개관 중으로 전면 오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어 웬만큼 유명하지 않고서는 구석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는데요. 축구장 12개 면적의 이 거대한 박물관이 전부 공개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많은 역사 유물들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수상 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강 작가의 책들은 노벨 문학상 발표 엿새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의 작품 판매량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엿새 만에 누적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예스24와 교보문고, 알라딘을 합쳐 103만 부가량이 팔렸는데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가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이 고르게 팔리며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국내 출판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올해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세이노의 가르침과 과거 일본 작가 하루키의 책도 100만 부 달성에 1년 4개월과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에도 기자회견을 고사해온 한강은 수상 후 공개된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고 상의 의미를 생각하며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설명입니다. I want to be quiet and there are many troubles in the world and yeah, maybe we should be more calm. And that was my thought and I told him not to have a banquet.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에 직면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스웨덴 기자의 질문에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다면서도 언젠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길 바란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말을 아껴온 한강은 내일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프로축구 K리그가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이 나뉘어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특히 상위권에 든 우등반 팀들의 우승 경쟁이 주목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우승의 향방을 가릴 최대 승부처 1위 울산과 2위 김천의 맞대결이 당장 토요일에 열립니다. 울산이 이기면 승점 8점 차로 달아나 우승의 7분 응선은 넘지만 김천이 이기면 승점 2점 차로 줄어 우승 레이스가 안개 속에 빠집니다. 리그 3연패와 창단 첫 우승의 길목에서 만난 두 팀은 서로를 첫 번째 제물로 꼽았습니다. 우승 가는 길에 초석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만큼 우리는 결과만 내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둔 3위 강원과 5위 FC 서울의 싸움도 관심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를 이겨낸 강원은 올 시즌 창단 최고 성적과 함께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이라는 꿈에 도전합니다.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역사를 써보려고. 영국에 있는 딸의 생일 파티까지 포기한 FC 서울의 링가드는 강원 황문기에게 추천받은 맛집에서 승리를 자축하겠다고 도발했습니다. You show me restaurant? You show me? After we win, we need a restaurant to go to celebrate, you know. 우동생들끼리 펼치는 마지막 승부. 남은 5경기 결과에 올 시즌 K리그1 1등 성적표를 차지할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홍성과 경주는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아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요. 광주와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이어서 항공기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다소 더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부터 시작돼 내일 오전에는 남부지방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00mm 이상, 그밖에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9도, 대구는 15.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